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출석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의료진들의 최종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예정이고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의지는 어떠신가요? 대표님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출석 안 하거나 연기를 하면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건강 상태가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출석할 예정입니다. 총장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이번 한 주는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내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질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레 새벽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될 텐데요. 단식 여파, 건강이 변수이긴 한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조금 전에 내일 아침 9시 45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장 심사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의료진 의견을 듣고 결정할 거다. 이재명 대표 출석 의지가 있다는 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차원의 얘기였는데 직접 나간다. 어떤 속내가 있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자, 우선 영장 실질심사가 보면 예전에 사례를 보면 한 6, 7시간 정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짧은 거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만 이렇게 쟁점이 많고 여러 가지 다룰 이슈가 많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심을 넘어서서 오후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활동을 보면 본인이 오늘 또 이 추석 맞이해서 당원들한테 입장을 낸다든지 또 최근에 뭐 진교훈 그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직접 만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뭐랄까요 사고 능력, 이 판단 능력 이런 거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문제인데요. 그럴 경우는 육체적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지금 아마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뭐 휠체어에 앉아 있듯이 그렇게 한 6, 7시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아마 그거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 나가기로 결정한 걸 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나간 거로 봅니다. 더군다나 이 영장실질심사는 사실은 피의자를 위한 겁니다. 피의자가 자기 항변권을 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판사를 직접 만나는 거하고 또 서류로만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가서 본인의 현 상태를 판사에게 보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5분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나선다. 그리고 아마 벽근택 변호사를 포함한 몇몇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 이제 조금 전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이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내일 아침 9시 45분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는데요. 추가 속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심신이 일단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좀 돌아온 것 아니냐. 미음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 중이고 화장실을 오갈 수 있는 상태다. 일단 내일 직접 나간다.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노돌 교수님, 좀 법적인 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원래 저희 뉴스탑10 시작 전에 여러 시나리오 중에 3개였어요. 몸 상태, 단식 여파 안 좋으니까 안 나간다. 미룬다. 그러면 변호사만 보낸다. 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일단 시나리오 중에 1번이 됐다는 건 직접 안 나가면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3번 기일 연기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 상태 정말 안 좋으면
뭐 의료진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았고 법원도 바로 26일로 결정해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변수가 안 됐죠. 근데 그걸 출석하지 않을 때 변호인만 출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류 심사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변호인만 출석하는 건 법원이 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출석하겠다를 결정한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또 본인의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검찰의 뭐 이제 구두나 또는 서류 그 설명만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했는데 여부를 예. 결정했는데 이건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거니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거죠. 그 당시 법정에서 이제 내일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자세히 더 들어보고 즉각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건강 상태도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다 판단한 거니까 예. 내일 아마 치열한 불꽃 튀기는 그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에게는 본인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니까 네. 직접 나가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었는데 2번, 3번은 이제 지워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까지 깰 정도로 상당히 단식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내일 직접 9시 45분에 서울중앙지법에 나온다. 그럼 정말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건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바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기로 지금 결정이 됐으면 아마도 지금의 몸 상태나 이런 정황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단식을 24일이나 했기 때문에 이건 김영삼 당시 총재가 했던 것보다 더 장기간의 단식이었고 그리고 단식을 그만둔 지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두 발로 걸어서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모습이 좀 연출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또 병상에 누운 채로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갈 경우에는 그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의 질문이나 검사의 어떤 주장에 자기가 항변하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태도가 별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휠체어에 탄 채로 가서 앉은 채로 자기 입장을 좀 강력하게 내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내일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의 의견 듣고 또 피의자 의견 들으면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겠지만 검찰은 검찰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준비를 할 텐데 저는 하나의 조금 낯선 건 뭐냐면 단식을 24일이라는 최장 기록의 단식을 했는데 지금 다시 법정에 가서 6시간, 7시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지는 자신의 인신 구속과 관련된 그런 피 튀기는 신경전 속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지금 기력을 회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저는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그 각오로 거기에 법정에 가서 자기의 변호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24일 동안 단식했던 몸으로 성하게 예. 정신과 몸을 추스려서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과거에 이제 오른쪽에 또 다른 인물들이 영훈재단 이사장인가요? 또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링거를 꽂고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실제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거 사례들까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고 김근식 교수님 하나만 질문 더 드리면 네. 아까 지금 속보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별도의 입장문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내일 두고 봐야 하는 거겠지만 별도의 메시지가 없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봐도 관례상 그 정치인이 어떤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소환 조사할 때는 대부분 입장문을 내요. 예. 검찰에 축두하기 전에 또 기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자신 주장을 하고 이제 검찰청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앞에 가서는 검찰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판사님 들으라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심판을 자극할 필요는 없단 그렇죠, 말입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검찰에 소환될 때는 자신이 주장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진술을 갖다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주장과 자기의 주장이 창과 방패처럼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나 법정에 출두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재판장이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장에 대해서
뭐 만약에 내일 법정에 출두할 때 입장을 낸다 그러면 또 검찰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법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항변을 해봐야 실제로 영장 발부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재판부에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 또는 관례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들것에 실려가든 휠체어에 앉아서 가든 법정에 출두해서 팽팽한 의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설주환 변호사께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뭐 내일 나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짚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만약에 링거 꽂고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한다면 근데 이제 주말 새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던 흰 링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의 고영양, 고농축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게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그 박은식 그 내과 전문인데 그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의 어떤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온 건데 아마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의사로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저희 하얀색 이 혈관 주사 그 줄을 보고 아마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반박을 할 이유가 굳이 필요한가? 단식도 다 끝난 마당에 그리고 저 사진의 시점이 정확하게 뭐 언제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식 중이다, 단식 종료 전인 사진인지 아니면 단식 종료 후에 회복 기간에 있었던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설마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나 저렇게 고영양 수액을 놔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몸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저런 뭐 링거를 맞았다 생각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전역 전 의원께서 또 한번 말씀하셨는데. 본인 몸도 힘드실 텐데 굳이 저렇게 이렇게 독서를 내뱉으실 필요가 있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 하얀색 링거의 정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질은 이거라기보다 이현정 의원이 여권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 수사 제대로 들어오니까 단식 시작한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영장 취지 심사 시간, 법원의 시간이 오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단식을 부랴부랴 마친 거 아니냐. 여러 의혹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동시에 좀 소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식 자체의 목적이 뭐냐. 예전에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했을 때 그때는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안기부 요원들이 사실은 이 단식하고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한 병원의 주변에 모여서 뭘 먹는지 혹시 뭘 먹는 건 아닌지 그걸 굉장히 감시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직접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음식 같은 걸 가서 먹기도 하고 냄새는 안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방해 공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본인이 어떤 딴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단식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단식을 하느냐 이걸 저는 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인의 중대한 시점에서 단식은 저는 이 정보들이 실시간 사실은 국민들에게 공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보면 아예 거기다 카메라를 놔두고 계속 실시간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게 24일이라는 정말 정치권에서 정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하루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근데 이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근데 23일, 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저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 중에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투명하게. 왜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유명인사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그 커터칼 테러 당했을 때 입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주치의나 이런 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고 수술을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들이 환자 개인정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인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저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저는 녹색병원 측에서 저 부분에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수액만 맡고 계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 의사들이 저건 수액이 아니라 지금 그 하얀색인 걸 보면 뭔가 저게 영양분이다. 그 영양분은 안에 여러 가지 뭐 전해질이나 등등 단백질이나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이나 병원 측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녹색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렇고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급 병원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렇고 예. 그런 등등을 했을 때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내일 직접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운명의 날이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 다른 사안으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기자님 말씀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당장 내일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잡혀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야권에서 영장 기각 확률이 70%다. 동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통상 범죄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아침 9시 45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내일 동선을 저희가 미리 한번 전망해봐도 될 것 같아요. 녹색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서 대략 서초동까지 12km면 오전 9시쯤, 왜냐하면 뭐 출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9시쯤은 출발해야 될 테고 서울중앙지검 잠시 들렸다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영장 실심사가 다 끝나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서 대기한다. 근데 노덜 교수님, 서울중앙지검에 잠시 들르는 이유, 그리고 내일 구치소 혹은 검찰청에서 대기한다. 어디 쪽에 좀 더 저희가 무게를 두고 전망하면 될까요? 원래 국회에서 표결한 게 이제 체포동의안이잖아요. 예. 구속동의안이 아니고 그 체포동의안의 체포라는 말은 검찰이 그 피의자를 체포, 그러니까 구인해서 예. 법원으로 데려가는 영장을 동의한 거예요. 국회에서 한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절차로 하면 본인이 이제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예. 그 검찰이 그분을 호송해서 법원으로 데려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예.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조금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체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함께 호송하는 뭐 그런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화면을 다시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1번 녹색병원, 2번 서울중앙지검, 3번 서울중앙지법인데 2번 건너뛰고 바로 3번으로 갈 가능성도 크단 말씀이신 예,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출두하도록 물론 이제 검찰 직원이 동행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말하자면 구인장 집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주 우려라든지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검찰청을 거쳐서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그 검찰 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가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증거인멸 우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검찰청을 거쳐서 구인장을 집행한 다음에 그리고 법원으로 함께 호송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에서 내일 아침 9시쯤에 이동할 거고요. 45분쯤에 서초동에 도착해서 일단 알려지기로는 별도의 입장문 없이 바로 영장심사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아침에 동선이 될 것 같습니다.